본질알의 끝판왕을 보여줄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어제 차 보고 반응이 영 별로여서 급 선회했습니다. 돈지랄의 끝판왕을 보여주려 했던 세진은 미래에게 서울에 있는 친한 사람들을 소개해주며 동업자라고 소개를 시켜줬었는데요.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말이 못하냐고! 그런데 이 장면과 이전의 장면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세진은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국구민공사의 윗사람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사실 세진이 농촌에 와서 딸기밭을 키웠던 이유도 마지막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할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죄책감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있던 장소에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미래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던 그때 세진은 미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윤희사라는 사람에게 또 다른 제안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윤 이사님. 제안은 너무 혹하고 감사한데요. 혹할 만한 제안이라는 것과 함께 세진이 갑자기 사라졌던 과거에 대해 알고 전화를 해준 사람인 것을 보면 세진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의결권 2%가 필요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할아버지가 사망하던 그 시각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네오물산 이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윤호준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담당 업무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해당 인물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 세진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지분 2%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이 있은 이후 세진이 업계에서 떠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해 왔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세진이 윤희사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장면은 결국 다음 화에 벌어질 상황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아 보입니다. 감사위원회 소속의 윤희사는 내부 비리 조사와 관련된 가장 예민한 정보들이 그의 손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공정위 조사와 직접 연계된 핵심 인물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윤호준 이사와 연결된 인물이 바로 세진이었다는 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안건설과 한국구민공사 사이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 한 장의 문서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래가 버거워했던 한국구민공사의 윗선 인물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셈이죠. 세진은 과거 주식판에서 정보를 무기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본의 흐름과 지분 구조, 그리고 기업이 감추고 싶어하는 펀드 구조의 맹점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감각이 있었죠. 그렇기에 뉴스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윤희사에게 세진은 일주일 후에 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1화의 장면은 딱 그 시기와 같아 보이죠. 세진이 혹할 만한 제안은 어쩌면 한국구민공사의 사장 자리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한국구민공사의 사장은 시안건설의 사람이었고 정보를 내주며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모든 비리들이 밝혀지며 한국구민공사에 방문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 뒤로 한세진이 등장하면 너무 완벽한 그림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게 아닐지언정 결국 세진이 통화한 네오물산의 윤희사는 시안건설 그리고 한국구민공사와도 연결점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0화의 마지막은 호수가 청력을 잃으면서 안타까운 11화를 예상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호수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사실 1화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볼 수 없는 미지의 서울 같은 명작들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명작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의 스폰서 서프샤크 VPN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은행 업무처럼 민감한 정보도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인터넷 연결 자체를 암호화해서 해킹 위험도 원천 차단해주는데요. 카페를 자주 가시거나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경우 서프샤크 VPN이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공용 와이파이에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surfshark.com/메가무비를 클릭하시거나 구독자님들 전용 코드 메가무비를 사용하여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세요. 또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30일 이내에 100% 환불 보장을 제공하니 부담없이 사용해보세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미지의 서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가봤나? 여기가 음식 분위기도 좋은데 1화의 장면 기억하시나요? 호수는 이미 멀리 보이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도
어떤 말을 하는지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쪽 귀는 거의 안 들리긴 했지만 사실 보청기를 끼면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는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보청기를 끼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읽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습관으로 인해 호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도 입을 보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미 지윤이에게 받던 전화에서도 천천히 말해보라는 것을 보면 증상은 진작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윤아. 뭐라고? 좀 천천히 말해봐. 하지만 결국 호수는 청력을 잃게 되었지만 어쩌면 왼쪽 귀는 보청기를 끼면 미약하게나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에 미지의 대사가 다시 나온 건 역시 호수가 들은 미지의 마지막 목소리였기 때문 같아 보이죠. 완전한 청력을 잃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호수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미지가 이제는 왼쪽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작게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호수의 왼쪽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나온다면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 변화와 호수의 내면 상태를 아주 절묘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오른쪽에 앉아 작은 웃음을 건네던 미지가 이제는 왼쪽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전하는 장면. 호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더라도 미지의 입술 움직임만으로 미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뚜렷하게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1화에서부터 호수가 멀리 보이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던 그 장면은 마지막 회를 위해 깔아놓은 복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은근히 기다리는 듯 보이던 충구는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게 막았었지만 사실은 내심 다시 돌아와주길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호수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모습으로 대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충구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호수의 진심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력자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세상은 늘 약자를 외면하지만 충구는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호수의 진짜 강함을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데 가지 못하게 막은 건 질투나 이기심이 아니라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회에 충구와 미지 그리고 호수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약함을 보듬으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보는 이야기. 그래서 미지의 서울이라는 제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서울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낯설고 알 수 없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겉으론 분명 익숙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과 상처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곳을 미지의 서울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중적으로 그려낸 드라마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장면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